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어내고 인생의 작은 목표들을 실현해 나가면 주변에서 박수와 칭찬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내가 점점 잘 나갈수록 옆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태도가 생기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내가 성취를 높일수록 어떤 사람들은 나를 더 무시하거나 혹은 나를 경쟁 상대로 여겨 고의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성공이라는 게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이 되는 걸까? 같은 고민이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 모순적인 주제에 관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가르침을 빌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누군가 발전하고 훌륭한 결과를 내면 주변에서 함께 기뻐해 주어야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이면 시기와 질투가 함께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적 행동까지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나 또한 누군가의 성취를 보며 비슷한 부정적 감정을 느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기보다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인간 내면의 다양한 심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직 생활에서 누군가가 두각을 나타내면 경쟁 세력이나 파벌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함으로써 결국 유배라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산 선생 자신도 파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긴 유배를 겪은 바 있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단순히 정치적 다툼이라거나 인간 세상의 어쩔 수 없는 면모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는 개인의 심리나 자기방어 기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성공과 칭찬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타인이 잘 될 때는 묘한 질투와 경쟁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면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안도감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심리가 은연중에 작동하면서 저 사람 점점 잘 나가니까 신경 쓰이네.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때로는 무시하거나 깎아내려야겠다라는 태도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태도는 반드시 대놓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주 미묘한 뉘앙스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에 없던 승진을 하거나 멋진 업적을 달성했는데 친구나 동료가 축하를 건네지 않고 서늘한 반응만 보인다거나 대화가 자연스레 끊기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내가 내민 도움이나 친절을 무시하는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로서는 서운하고 불쾌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궁금해집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심리가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존감 손실에 대한 방어 기제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상대가 누리는 어떤 성취를 내가 갖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방어 기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면을 보이니 이건 내가 열등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식 중 하나가 상대를 무시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깎아내리는 것이지요.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 별거 아니잖아. 같은 식의 반응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겪게 되면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구나. 내가 두각을 나타내면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굳이 남 앞에서 내 성취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어느새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대놓고 성과를 내는 걸 꺼리게 됩니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으면서도 더 잘되면 더 무시당할까 두렵다는 심리적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정한 성숙이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속에서도 학문 연구와 저술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는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보면 개인의 성공이나 발전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에 남는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주변의 부정적 태도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그 심리적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나 동료 혹은 가족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더 큰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냈는데 왜 이렇게 돌아서는 거지? 하고 위아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실망감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 진짜 행복이나 발전을 기뻐해주지 않네. 내 성공을 기뻐해주는 건 순진한 기대였나 봐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타인과의 교류를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참고해보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미묘한 질투심과 결핍감이 깔려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이 파벌 싸움 속에서 희생되었을 때 그것이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인간적 질투와 배척의 감정도 깔려 있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내가 성장하면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해줄 거야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발전할수록 그간 비슷한 수준에 있던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친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갑자기 내가 앞서 나가면 상대방은 스스로를 뒤처지는 위치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그 불안감이 곧바로 시기나 무시로 표출되는 건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해할 여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명심해둘 점입니다. 둘째, 무시당하거나 소외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성공과 발전을 이룰 기회를 포기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으로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이나 성취는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기간 중에도 연구와 저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후에 이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 스스로 이 일을 함으로써 의미를 찾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문적 성과나 저서가 그 외로운 유배 시절에 탄생했지요. 결국 지금 당장은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분명히 타당하다고 믿는다면 언젠가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무시당하는 상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대놓고 나를 깎아내리거나 나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거리를 둘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할지 결정해야 하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파벌 싸움 속에서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지만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일부 인물들과 협력을 모색하기도 했고 또 완전히 돌아서버린 사람들과는 자연스레 인연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회사나 가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부 끊어낼 순 없겠지만 적어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전제를 깔고 대하는 편이 마음의 상처를 줄여줍니다. 넷째, 나의 성공이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배려와 소통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성장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자랑하듯이 포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점을 건드리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비난하는 언행을 취한다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대적하고 싶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잘 나갈수록 더 겸손하고 함께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적어도 상대가 나를 배척할 여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무리 겸손해도 상대방 스스로 마음에서 질투를 거두지 못하면
나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 쪽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시도는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지요. 다섯째, 결국 이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나 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정립해야 합니다. 나는 잘 나가고 남들은 나를 떠받들어 주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무시당할 때마다 크게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걸으며 내 스스로 가치를 찾는다. 주변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믿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관점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무시나 반응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 개혁 정책을 펼치려 했지만 당장 주류 세력이 인정해주지 않았고 귀향길에 올라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방대한 저수를 남기는데 에너지를 쏟았고 그것이 훗날 대한민국 역사와 학문에 커다란 업적으로 남게 되었죠. 당시에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많은 성취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히려 설령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면 그것에 집중하겠다라는 태도가 선생을 움직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 주변 사람들의 무시나 냉소적 태도에 발목 잡히기보다 내 신념과 노력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막상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억울합니다. 왜 내 성취를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나를 깎아내리거나 외면하는 거야? 하고 섭섭함이 생기죠. 그러나 그 섭섭함에 빠져들수록 목표나 발전 방향에 대한 집중력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 사람 마음이 다 같지는 않으니까라고 어느 정도 체념하거나 수용하는 편이 정신적 에너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협력하기 어렵겠지. 대신에 내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거나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자라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산 정약용 선생도 주변에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이해해주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제자나 지식인들과 교류했던 사례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이들이나 자신을 배척하는 세력에 일일이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더 나은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연을 맺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르게 당신을 인정해주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누군가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여섯째, 우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으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는 무시의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결코 남 일이 아닙니다. 내게도 타인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거나 내 분야를 뛰어넘는 재능을 보일 때 묘한 질투심이 움틀 수 있죠. 그때 나 역시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며 별거 아니야라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순환고리를 인식한다면 내가 무시당할 때의 심정도 상대방이 무시당할 때의 심정도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내 안의 질투심과 열등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성인군자가 아니므로 부정적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일곱째, 성장과 성공이 곧 외로움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내 발전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수 있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진정한 실력을 갖추고 성숙한 인격을 보이는 사람은 또 다른 협력자와 지지자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나의 발전에 불편해했던 이들은 언젠가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맥을 만날 수 있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랑이나 과시를 멀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노력하면서도 주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만 매몰되면 또 다른 형태의 무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 사람은 자기만 믿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독불장군이라 여길 테니까요. 여덟째, 다산 선생의 실학사상에서 시사점을 얻자면 학문과 실천, 그리고 덕성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 나가는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야 더 높은 수준의 인간적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뛰어난 성과를 냈는데 그 뒤에서 함께 고생한 사람들의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자기공을 내세운다면 무시가 아니라 증오와 적대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해준 덕분이고 나 또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식의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함께 기뻐해주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더 잘 나갈수록 더 무시받는 상황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려면 내가 성취를 높일수록 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아홉째, 이미 무시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관계를 완전히 끊을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 너도 나 무시해? 나도 너 무시해주지라고 맞불 놓는다면 상황은 악화할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파벌과 정치 싸움에서 희생되었을 때도 일부 인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은 유배지에서 학문에 몰두하면서 굳이 적대자들과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집중해야 할 가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무시하는 이에게 억지로 인정받으려 애쓰다가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에너지를 차라리 내 발전과 다른 긍정적 인간관계 구축에 쏟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시나 외면이 심각한 경우 정면 충돌에서 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체념하거나 거리를 두고 나를 향해 선한 의도를 가진 이들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편이 현명합니다. 열째, 나는 과연 무시받을 만큼 크게 잘해낸 걸까? 라는 자기점검도 때론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 결과도 부실한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며 주변 반응에 과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 라고 속상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성취나 역량이 아직 인정받기 이른 단계일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정말 내가 부단히 노력해왔고 그 노력이 객관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직 갈 길이 멀다면 남 탓을 하기보다 내 실력을 더 키우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11째, 무시당함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는 멘토나 지지 그룹이 필요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관직에서 축출되어도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서신 교류를 지속하며 자신의 학문적 고민과 개혁 의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제자들이나 우호적 인맥이 있어서 외로운 유배 생활에서도 정신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내가 잘 될수록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작은 인연들이라도 찾거나 키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다른 이들이 무시해도 큰 상처에서 회복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멘토나 지지 그룹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하며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상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2째, 정신적,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교적 세계관 안에서도 민본 사상과 실학 정신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세속적 성공과 자아, 실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오직 세속적 지표, 예컨대 돈이나 지위, 명예 같은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느끼는 상실감이 너무 커집니다. 하지만 내가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 자체가 의미 있고 미래에 더 큰 보람을 주리라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외로운 감정이 치솟고 그래도 칭찬 한마디쯤 받고 싶었는데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다산 선생처럼 독서와 사색 혹은 종교적, 철학적 성찰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큰 힘이 됩니다. 이는 결코 고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치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째, 주변에서 나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여내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론 내 행동이 상대를 불편하게 했거나 내 말이 상대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소한 대화 속에서
내가 지나치게 나를 과시하거나 상대를 우습게 본 적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것이지요. 혹은 내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은연중에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충고하는 태도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상대와 대화를 해보며 오해를 풀거나 사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화해하려 애써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면 대화를 시도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럼에도 한 번쯤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게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혹시 불편했다면 미안해라고 말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14째, 무시를 당해보면 다른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내가 겪은 어려움이 훗날 누군가를 돕는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관직에 있을 때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체감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배를 겪으며 스스로 소외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이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선생의 저술과 실학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을 겪으며 느끼는 쓰라림이 언젠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울 때 필요한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15째, 주변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건 그들의 선택이고 내가 진짜로 쌓아올린 역량이나 품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이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결국 결과물이 증명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독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때 다산 선생이 보여준 예처럼 스스로를 단련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며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니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고 체념하지만 그러면 본인에게 더욱 손해가 됩니다. 내가 스스로 기회를 닫아버리는 셈이지요. 16째, 어떤 성공이든 그것을 함께 나누거나 더 나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무시받을 여지는 줄어듭니다. 예컨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후배를 돕는 데 쓰면 다른 이들이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존경심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겠죠. 개인의 학문적 성취를 후학에게 나누고 지식을 널리 알리는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자신의 학문을 널리 퍼뜨리려 했고 수많은 저술로 남겨 후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중시하면 무시와 질투가 더 커지지만 내 성취를 통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내면 그 무시가 존중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17째, 그래도 모든 노력이 무산되고 주변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떠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맞이해야 할 통과의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성장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낡은 인연이나 부정적 환경이 정리되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가지만 어떤 관계는 일정 시점을 지나면 깨지고 흩어집니다. 내 성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과는 길게 이어지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 있지요. 시간이 흘러 더 잘 맞는 인연이나 더 폭넓은 무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18. 다산 정약용 선생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세상의 평가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식의 조언을 여러 편지에서 남겼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성공하면 무시당한다는 역설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기준과 목소리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즉,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왜 이 목표를 이루려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주변 반응이 어떻든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째, 현실적으로 예민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었는데 동료나 상사가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 문제를 넘어서 실제 업무나 커리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일 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때는 감정적 충돌을 피하면서 최대한 내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회사에선 성과 지표나 객관적 보고를 통해 내 실력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거나 상사보다 더 높은 관리자나 다른 부서 사람들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회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가까운 동료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해주는 환경을 확보하면 내 업무적 지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무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잘할수록 무시받는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사실 인간관계와 심리의 복잡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단기적으로 서운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내 가치와 목표를 더 크게 바라보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관계를 개선하거나 대체 인맥이나 새로운 무대를 찾아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겪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건 민을 위한 정책, 실질적인 학문, 그리고 사람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현재 환경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받는다고 해서 선생의 실학적 신념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교훈을 줍니다. 21째, 그래서 결국 남은 결론은 주변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 자신은 내 길을 꿋꿋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면 우선 그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자는 성공하면 어차피 외로워진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성공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무시와 질투를 견디며 점차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협력해 나간다면 완전히 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될수록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22째, 무시당하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내면이 한층 단단해집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곳곳에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이들도 내 성취를 편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한번 겪고 나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올 때 조금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지요. 다산 정약용 선생도 초기에 파벌 싸움에 휘말렸을 때는 당황하고 분노했겠지만 유배 생활을 거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더욱 커다란 학문적, 사회적 비전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3째,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성취를 자랑하듯 퍼뜨리는 일을 삼가고 오히려 함께 이룬 사람들의 기여도 높이 사주는 태도를 보이세요. 두 번째, 내게 부정적 시선을 보이는 이들에게 굳이 맞서 싸우거나 억지로 설득하려 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 이상으로 감정 소비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가능한 한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를 통해 내 역량을 인정해줄 무대를 찾아보세요. 한 곳에서 무시당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네 번째, 계속 학습하고 개선하며 더 큰 실력과 덕망을 쌓아가면 결국 시간은 내 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저 사람이 정말 대단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혹시나 내 언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못한 건 아닌지 자문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대화나 사과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래도 상대방이 유지부동이라면 미련을 두지 말고 거리를 두거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집중하세요. 일곱 번째, 다산 선생처럼 글을 쓰거나 기록을 남기며 감정과 경험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잘 나갈수록 무시당한다는 역설적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24째, 결론적으로 성공은 곧 무시당함을 불러온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질투와 비교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다산 정약용 선생 시절이나 현대나 인간 사회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점을 미리 인식함으로써 성공과 성장의 길을 걸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감정적 문제와 인간관계 갈등을
비교적 차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않은 태도와 함께 내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 계속 전진하면 언젠가 그 성취를 함께 기뻐해줄 인연들을 만나거나 형성하게 됩니다. 25째, 한편으로 누군가가 잘해나갈수록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내 안에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내 마음의 괴물을 통제하는 순간이 됩니다. 상대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불편하면 차라리 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거나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아보려 애쓰는 편이 낫습니다.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의 성장에도 방해가 됩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대단치 않아라고 자기 합리화하다 보면 정작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을 놓치기 때문이지요. 26째,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내가 성장하고 잘 나갈 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부정적 상황에 더 눈길이 가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편향적으로 사람은 다 나를 무시해라고 단정짓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 애써야 합니다. 27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 시사점을 더 찾자면 결국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내가 해야 할 공부와 실천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란 상대가 내게 보이는 태도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가 학문을 연마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책을 써서 후대에 남기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이 유배 중에도 방대한 저술과 연구를 한 것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한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노력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선생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무시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고 이를 통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스스로의 삶의 후회가 적을 것입니다. 28째, 인간관계에서 겸손과 배려가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때로는 분명히 내 능력과 성과를 어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지요.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 여기서는 내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드러내되 오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점차 숙련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과감히 주장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타인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통찰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29째,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시당함을 넘어서는 내면의 안정감을 기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나를 무시한다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면 그 무시는 바람 같은 존재가 됩니다. 물론 완전히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극도의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학문적 열정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내면의 안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으며 이 길은 옳고 의미 있다는 굳은 믿음이 선생을 버티게 했을 테지요. 현재 우리 시대에도 그런 내면의 힘을 갖추려면 자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무시나 비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래, 이건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으니 내 할 일을 하자라는 쪽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30째, 이 모든 논의의 종합판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에서 타인의 태도가 나를 붙잡도록 두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물론 상처받고 외롭겠지만 그 길을 포기하면 곧 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모두가 나를 칭송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연구하고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로 유배 생활을 견뎌냈고 그것이 후대의 엄청난 가르침과 업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선생이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니 다 관두자고 포기해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의 위대함은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우리 역시 작은 영역에서라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무시당하는 건 그 사람들의 마음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로 주저앉거나
나 역시 무시로 대응해버리면 거기서 상황은 악순환으로 빠져듭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본분을 다하면서 가능한 한 배려와 겸손을 잃지 않고 그래도 안 되는 관계는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래도 나와 함께 걸어줄 인연,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줄 인연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늘 이런 파고로 가득하다는 점을 깨닫고 나를 견고히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성취가 커질수록 무시나 질투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의 본질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지키고 계속 전진하자라는 맥락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보면 사람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감정 다툼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이상을 끝까지 붙잡아 성장해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노력할 때 주변의 무시나 냉담이라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산 선생의 예를 떠올리며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할 가치와 목표는 무엇인가? 를 다시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몇몇이 나를 공공연히 무시한다 해서 나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성장과 발전의 길에서 더 잘할수록 나를 무시한다는 부정적 상황에 휩싸일지라도 결코 그 탓에 주저앉지는 말자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러했듯이 언젠가 그 노력은 귀중한 결실을 맺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결실을 한번 맛본다면 과거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그들 역시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수 있음을 믿으며 내 갈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